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에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님과 소남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배선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신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표광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제안 설명은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3년 기금운영 계획안 및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2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606억 1,522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13억 8,705만 원이 증가한 56억 4,382만 원입니다. 통복 배수 펌프장 등 3개소 자동관리 시스템 구축 3억 원을 특별 교부세로, 유천 2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원은 조정 교부금으로, 호우, 태풍, 한파 등 자연재난지원금 5억 2,705만 원을 편성하고, 이태원 사고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6천만 원을 성립전 예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5,395만 원이 증액된 253억 1,588만 원입니다. 평택고 횡단도로 건설공사 수용재결 취소 공탁금 회수금으로 2억 7,475만 원과 지장전주 정산 차액으로 7,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428만 원 증액된 31억 8,484만 원입니다. 평안지하차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분담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428만 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3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은 72억 7,1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 사업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대중교통과는 1억 2,420만 원 증액된 191억 9,893만 원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DRT 운영 지원 사업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세출 예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 증액된 2,693억 1,865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입니다. 본 예산 대비 25억 7,518만 원이 증액된 417억 3,211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복 배수 펌프장 등 3개소 자동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년 8월 8일부터 17일까지 호우 피해 응급 복구를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긴급지원비 6,600만 원과 재난지원금 3억 9,060만 원,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 사업비 3,300만 원, 이태원 사고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태풍, 흰남노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7쪽 건설도로과입니다. 건설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25억 4,918만 원이 증액된 737억 3,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팽성대교 인근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으로 노화 객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2억 원, 동삭 2교 확장 공사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산 1, 2 진양주택 일원 소로 2-10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보상비 6억 5천만 원과 세교동 소로 2-34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감정평가 수수료 및 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현천지구에서 시도 19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2년도 1차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1구간 잔여공사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교동 소로 2-69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도로 선형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에 따라 보상 시기 조정을 위하여 11억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는 본 예산 대비 1억 1,0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된 자전거도로 정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교 도서관 일원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 불용 예정액 1,865만 원과 분청 및 읍동 제설 장비 임차 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불용 예정액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3억 4,592만 원이 증액된 204억 5,705만 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보안성 검토로 인한 임차기간 축소로 평택시 운전면허 학과시험장 운영지원 임차료 825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사업 예산을 2억 2,600만 원 증액하여 20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는 2억 6,023만 원이 증액된 1,134억 6,396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이용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DRT 운영비 지원에 4억 1,400만 원, 유류비 급등으로 인한 시내버스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에 2억 175만 원과 대광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5억 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여객자동차 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 1,200만 원과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15억 2,3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17억 8,200만 원 증액된 199억 5,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특별교부세로 7억 원,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에 5억 7,900만 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제1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5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세출예산입니다. 금해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4,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업지역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소정관광특구 조성사업 조성공사에 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900만 원과 소사벌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원,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원이 증액된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2건으로 유천 2지구 및 영신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16억 9,100만 원입니다. 건설도로과는 교보생명에서 교덕 신도시간 도로개설 공사를 포함한 13건으로 총 사업비는 7,201억 4,640만 원입니다. 371쪽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소정관광특구 등 공영주차장 조성 등 관련 5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52억 3,792만 원입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6쪽까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건에 6억 3천만 원, 건설도로과는 19건에 216억 7,409만 원, 교통행정과는 2건에 12억 2,600만 원, 대중교통과는 4건에 14억 6,901만 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3년 기금 운영 계획안 9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을 2005년도부터 적립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준 108억 5,127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는 수입 64억 5,461만 원과 지출 35억 원으로 29억 5,461만 원이 증가한 138억 588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102쪽 수입은 공공예금이자 2022년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173억 588만 원입니다. 103쪽 지출 계획입니다. 장비 임차 및 물자 구입, 공공시설 응급복구 대책에 17억 원,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 긴급 대응에 7억 원, 감염 대비 용수 개발 및 수해 예방 배수로 정비 사업에 8억 원, 신종 감염병 긴급 대응에 3억 원, 예치금 138억 588만 원 등 총 8개 사업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07쪽 예치금 및 이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70억 4,5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28%가 감소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그쪽 안전총괄과는 전년 대비 25억 4,258만 원이 증가한 65억 4,801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72만 원과 유천 2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7개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54억
2,689만 원과 안전환경 조성 사업 등 12개 사업 관련 시도비 보조금으로 11억 2,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설도로가입니다. 전년 대비 109억 8,700만 원이 감액된 27억 1,500만 원입니다. 2023년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국고보조금 간해시 사전통보에 따라 27억 1,500만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는 전년 대비 4억 7,639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6,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 대비 29억 7,900만 원이 감소한 4,6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1,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사진 반납 지원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 대중교통과입니다. 전년 대비 77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38억 7,737만 원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 수입금 8,400만 원과 저상버스 구입 지원 등 6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101억 590만 원,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 10건의 시도비 보조금으로 36억 8,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차량 등록 사업소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 수입 등 경상적 세액 수입의 4억 6,044만 원과 폐 번호판 등 재산 매각 수입 300만 원, 이륜차 번호판 수입 7,607만 원, 가징금, 과태료 등 지방행정 세제 부과금 7억 5,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을 드렸고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2023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9.62%가 증가한 1,761억 4,991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54억 9,501만 원이 감액된 206억 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으로 근무자 당직비, 급양비 등으로 사용할 일반 운영비 1억 674만 원과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순환구호단체 장비 및 활동 지원으로 민간 경상사업 보조 4천만 원과 순환구호단체 차량 구입비 예산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에서 73쪽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배수펌프장 가동위탁 용역비, 운영비 및 전기요금 등 배수펌프장 운영비로 8억 890만 원과 CCTV 등 재해예해 경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2억 3,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로 4억 1,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신규 사업으로 용죽 현촌조류지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재해 경보 시스템 확충 사업으로 자동 기상 관측 장비 교체 및 수위 교호 신설을 위하여 1억 2,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천 2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5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여 군문 배수 펌프장을 신설하는 등 신평, 원평동 지역 상습 침수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제동 일원 상습 침수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배수 펌프장 및 유수지 설계, 하천 정비 등을 위하여 영신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5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고나 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생활 안정을 위한 시민 안전보험료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에서 80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청정화 정비 사업으로 시설 유지관리비 및 태광고등학교 비상급수시설 철거 비용으로 1억 4,931만 원을 계상하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위해 전년도 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독면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건설도로가입니다. 건설도로가는 전년 대비 4억 5,870만 원이 감액된 195억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 행정지원을 위해 합동설계단 일반 수용비 및 위원회 참석 수당 등으로 4,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지방도 및 시도 36개 노선의 교통량 조사를 위한 4,500만 원을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매입비로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는 국비 예산을 반영하여 2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시도 6호선 안중에서 기름IC까지 도로 확보장 공사는 보상비 20억 원을 반영하고 시도 21호선 지방도 317호에서 남사진이 IC까지 도로 확장 공사는 안성공사와 안성 휴게소 스마트 IC 및 연결대로 개설 공사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를 위해 각각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안중 대로 3-7호선 도로 개설 공사는 잔여 보상비 30억 원을 반영하고 동삭 2교 확장 공사는 지적 측량과 보상비로 5천만 원을, 복창육교 확장 공사는 보도교 설치를 위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입을 위해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현천지구에서 시도 19호선 간 도로 확보장 공사 보상비로 10억 원을 반영하고 세교동 대로 1-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의 설계비를 위하여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5년 주기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도로관리가입니다. 도로관리가 예산은 155억 2,3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5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관리 심의회 운영, 관용차량 관리, 노상적치물 및 노점관리 용역을 위해 도로관리 운영사업에 3억 1,071만 원과 국공유 재산관리 사업에 3,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 3억 734만 원을 계상하여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활동지원 보조와 시민 안전을 위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88쪽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는 자전거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등 총 7억 4,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사업으로 총 34억 47만 원을 반영하여 교량과 육교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도로 유지보수는 포장도로 유지관리비, 도로 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비, 소규모 파손도로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42억 3,600만 원을, 그리고 평택 관내 보도정비공사에는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설해 예방 대책으로 본청 관할 읍동 이면도로 및 마을 안길 제설 작업을 위한 설해 방지용 장비 임차 및 제설 용역비 등
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가로등, 보안 등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로 28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가로등 제어함 및 등기구 교체 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여 누전 사고를 예방하고 노후 전등을 LED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평택시 갓길 정비 사업은 시민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21년부터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119억 6,197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교통환경 기반시설 구축으로 교통 영향 분석 및 개선 대책을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및 차량 유지비로 2,004만 원과 교통지도 활동 지원을 위해 활동단체 보조금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 반납 시 지역화폐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에 7천만 원과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추가 지원 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평택 운전면허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임차료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2억 6,234만 원, 그리고 시설비 1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5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 강사수당,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총 3억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 위탁 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여 교통 안전에 대한 이론 및 체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7억 4,960만 원을 계상하여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안전환경 조성 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여 2개소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대중교통과는 23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07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도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을 위해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시 공영버스의 적자노선 결손금 지원을 위해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에 340억 원, 이용수에 탄력적으로 대응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에 18억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에 29억 5,835만 원과 수도권 통합 요금제 환승 할인 손실금 지원에 58억 4,084만 원,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 보전에 7,743만 원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4억 1,05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교통약자 및 일반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86억 4,800만 원 및 1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및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한 3,706만 원 및 12억 4,46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금으로 9억 4,920만 원과 도시형 교통 모델인 공공형 버스 운영 지원으로 해 1억 1천만 원, 대중교통 이용자가 도보 및 자전거로 이동하는 경우 거리의 미래에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사업인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을 위해 2억 7,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안중터미널에서 수원으로 운행하는 8,471번과 8,472번인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운행 손실보전금으로 2억 6,145만 원과 여객자동차 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으로 260억 원, 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인 BIS 유지관리로 7억 4,900만 원,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과 103쪽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위해 10억 2,690만 원과 택시 승강장 설치 및 보수 위한 시설비로 3,200만 원, 노선 개편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3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및 교통취약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지원에 1억 4,400만 원 및 57억 5,0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형 택시 지원으로 8억 원, 택시 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에 2,081만 원과 남부, 북부권의 버스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에 140억 4,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차량 등록 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는 6억 6,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외국인 차량 등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 922만 원과 청사관리 인부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9,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검찰 송치 업무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7,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에게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51쪽 교통사업 특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에게는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26.7%가 증가된 183억 9,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1억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원과 지난연도 수입 15억 원, 운수사업 위반 과징금 과태료 교통유발금 등 행정제재 부과금으로 관련 84억 5,712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덕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한 일반에게 전입금 5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 예산입니다.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7,007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46억 9,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신축 사업은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에 6억 100만 원, 고덕 제1공영주차장에 50억 원, 통복지구 공영주차장에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에 4천만 원과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신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 및 기타 특별에게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359쪽에서 361쪽 일반에게 계속비 및 364쪽 특별하게 계속비는 2022년 제4회 추경 계속비 제안의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3개과씩 나누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그 23년도 거 저는 그냥 보겠습니다. 2022년도 그 본 예산이 얼마였죠? 최초 예산이 2,700억 추경 빼고 그냥 당초 예, 본 예산이 그렇습니다. 2,700 아니죠. 1,600억 아닌가요? 세출 예산이 1,761억이었습니다. 그거는 금년도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거 2023년도 거고 2022년도 게 1,606억이었었던 것 같아요. 예, 1,600 6억, 예, 1,606억. 예. 2022년도 대비해서 이제 본 예산 보면 9.6%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이제 평택시 전체 예산 2조 2,419억 대비해서 보면 이제 비중이 한 12.7%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큰 포지션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집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년도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54억 9천만 원 정도가 이제 본 예산 당초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이게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재난지원금 원금 한 100억 원 정도를 그렇죠. 예, 상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뭐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뭐 따로 편성해 놓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으시죠? 예,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으시죠. 혹시 이제 이런 또 재난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이제 코로나19 이제 관련해서 이런 뭐 전염병이나 이런 게 발생됐을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이번에도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뭐 전에 그렇게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과에서 하게 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이거를 뭐 예산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인력난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전년도에? 근데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각 업종별로 이렇게 지급이 되면 각 이제 그 부서에서 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좀 그 문제는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 전체적으로 지급할 때 그때는 이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각 읍면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도 2022년도 대비해서 이거 그냥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교통행정과 얘기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도 25억 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어요. 이제 당초 예산으로. 이건 뭐 어떤 게 좀 줄었죠, 대체적으로? 큰 사업이 좀 줄은 것 같은데. 정해 시간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 보면 우수 유출 저감 시설 유지 관리에서 용죽 현촌 저류지 이 주민 편의 시설 설치 사업 설계 용역비로 1억 8천만 원을 지금 편성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내용 보면 습직
습식 저류지를 건식 저류지로 형식 변경을 하겠다, 용역 의뢰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용죽저류지는 이제 전에 따지면 이제 대동차 학원 자리가 되겠고요. 거기도 이제 인근에 이제 아파트가 바로 접하고 있는데 습식으로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주민분들께서 이제 여름, 봄, 여름, 가을까지 이제 풀이 자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뭐 해충 뭐 그런 문제들을 많이 좀 제기를 하셔서 거기를 이제 주민분 설문조사 등을 했는데 이제 체육시설을 조성을 해달라는 의견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이제 그 용역비하고 현천저류지는 용이동에 이제 현재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저류지가 있는데 거기도 습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해충에 대한 문제와 용이동 상가 지역에 대한 이제 주차장 부족 문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해서 거기도 이제 건식으로 좀 바꿔서 일부 이제 주차장을 뭐 조성하는 그런 방안을 좀 하기 위해서 용역을 좀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류지가 지금 평택에 관내에 좀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 33개 33개 있습니다. 정도 있습니다. 예. 저류지는 뭐 공동주택 같은 거를 할 때 부수적으로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 사업 하게 되면 이제 저류지를 설치하죠. 그러면 다른 저류지는 그 형식이 다 건식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식도 있고 습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렇게 분류해 놓는 어떤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지역 그 특성이나 이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아마 지대가 낮거나 이런 데는 좀 저기 습식 같은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건식. 이건 도시 계획을 할 때 딱 이렇게 이 고정되어 있나 보죠? 그건 그 제가 형식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도시계획 단지 개발이나 택지 개발, 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제 각종 영향 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주변 환경에 잘 어울리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지천이 흐른다든가 수량이 좀 유지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제 건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고 택지 내에서 증가되는 그 유출량을 갖다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량을 받아줄 수 있도록 그 규모를 일시적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 저류 장치이기 때문에 건식으로 하면서 스포츠 시설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시설들을 넣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그 저류지 뭐 형식까지는 제가 오늘 뭐 처음 알았지만 이 저류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건도 지금 다 주민 민원 때문에 좀 변경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뭐 기존에 지금 저류지들도 체육시설 같은 걸로 많이 변경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류지가 이렇게 많지 않다라면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이런 것도 일제 점검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지난해부터 전수 조사를 해서 됐습니다. 이제 습식 저류지를 이제 건식으로 변경이 가능한 이제 그런 저류지하고 가능하더라도 이제 공원과하고 이제 공원이랑 뭐 중복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저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랑 같이 협의해서 건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저류지, 그다음에 건식으로 바꿨을 때 거기에 이제 체육 시설이 들어갈 건지 어떤 게 들어갈 건지는 체육부서랑 다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가능한 부분, 가능한 저류지 몇 개소만 지금 이렇게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추진하실 때 주민 민원 사항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또 안전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해놨다가 일단 어떤 재해가 발생이 돼서 좀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뭐 나중에 이제 뭐 원상 복구하는 복구 비용이라든지 또 뭐 주차장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만들어주고서 주차를 해놨는데 어떤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이 돼서
침수가 됐다든지 했을 때 보상 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민원 처리를 해야지 단순히 주민 민원만 가지고 원한다고 해서 그걸 다 들어줬을 경우에 추후에 발생되는 사태는 누가 또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거죠. 예,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원래의 목적대로 조류주로만 사용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이제 많은 민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 관리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가 될 건데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이 제일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하고 이제 체육부서는 체육시설은 체육부서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협의를 해 맞습니다. 나가고 이게 있는. 이제 뭐 저류주가 이제 물이 차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찬 다음에 물이 빠졌을 때에 복구비가 너무 많이 들게 되면 그런 거는 충분히 고려를 좀 하셔서 이런 것도 주민 민원도 좀 수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안전보험료가 이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안 그랬었죠. 최초 이게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을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20년부터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예. 예. 당초에는 보험료 얼마 지급했어요? 20년도에는 2억 4,200만 원이었고요. 아, 그렇습니다. 21년도에는 2억 4,100. 올해는 2억 4,200. 거의 2억 4천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그 보상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분들께서 어떤 상해를 입으셔가지고 보험금 청구해서 보상을 받으시는 그 보상 그 금액이나 보상률 같은 건 어떻습니까? 혹시 현황 나와 있습니까? 예, 금년에는 한 9억 9,600만 원 정도 받아서 한 40% 정도 받았고요. 21년 같은 경우는 한 4,400만 원 받아서 한 18.4%, 그리고 20년도에는 한 34.5%, 8,300만 원 받아서 한 34.5% 정도 받았습니다. 이 그 실제 그 보상 그 율이 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단순히 이제 저희 숫자만 비교하면 떨어지는데 타시군 같은 네. 경우는 오히려 뭐 20% 미만이고 결코 저희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이 보상받은 사례는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금액 말씀하시는 1,500만 원. 1,500만 원 정도. 예. 이런 그 보장 범위에 대해서 일단 이 시민 안전 보험이 있다라는 거를 시민분들께서 인지를 많이는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보장 범위라든지 이런 시민 안전 보험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체 시민들께 다 가입을 시켜 주었다라는 것도 충분히 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는 가능하고 어떤 건 안 되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장 범위도 시민들께 충분히 좀 알려드려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여기 보면 뭐 개물림 사망 사고 뭐 이런 것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개에 물려서 사망하는 사망했을 때만 보장을 받는 건지 뭐 개에 물려가지고 상해를 입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사례를 유형별로 좀 나눠서 시민들께 좀 충분히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에 보상을 좀 받을 수 안전을 있게끔. 기하겠습니다. 네. 기왕 보험 가입을 해놓고 보상률 자체도 좀 많이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55페이지 방독면 보급 사업에서 지금 뭐 2021년도 73.9%였고 금년도에 82.3%로 좀 82.2%로 지금 끌어올리실 것 같고요. 내년도에 88.6%까지 끌어올리실
것 같은데 저번 이제 행감 때도 이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2, 3년 내로 100%로 좀 만드시겠다고. 맞죠? 예, 맞습니다. 민방위 대원수가 지금 4만 몇천 명이죠? 4만 6천 명 4만 정도 6천 됩니다. 명이죠. 그러면은 지금 2023년도에 우리가 2억 1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한 88.6% 한 90% 정도까지 끌어올린다라고 봤을 때에 지금 이게 그 5천 개 정도 구입했을 때 2억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부족한 게 한 5천 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24년도에는 뭐 100%까지는 끄집어 올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말씀드린 예, 거 2024년. 마냥 한 네. 2년 2년 내년에 안 정도. 되면 내후년 정도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꼭 좀 현실적으로 방독면 보급률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스마트 IC 개설 공사 좀 보겠습니다. 이게 안성 휴게소 하행선 쪽에 그 진출입 IC를 만드는 작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돼 있습니까? 지금 아직 저희가 이제 내년에 용역을 하려고 지금 이제 그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설을 하기 위해서 뭐 저 국토부나 뭐 이런 데하고 다 이야기 된 건 아닙니까? 저희가 도로공사하고는 기본적으로 협의를 받고요. 도로공사에서도 그 지금 그 많은 지자체들이 관내 휴게소에 그 스마트 IC를 설치를 하려고 굉장히 활발히 스마트 움직이고 IC는 있습니다. 뭡니까? 그 하이패스 전용으로 해서 그 4.5톤 미만 차량들은 그냥 그냥 통과하는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런 IC입니다. 이게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지금 38국도가 경부고속, 그 38국도가 이제 그 계속 그 지정체가 증가가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안성 IC에서 나와서 38국도로 저희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하루에 한 2만 5천 대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안성 휴게소에 이 저 출구만 IC를 설치를 해놔도 거기서 한 30% 이상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38국도 교통체증 완화를 시키고 이쪽에 지금 이제 각종 도시개발 사업으로 직접 그 사업지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저희 시에 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기존의 판단하고 안성 있습니다. IC 교통 정체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135억 뭐 많지는 않은 금액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보다는. 네, 이게 그 휴게소 내에 설치하는 그 시설비는 도로공사에서 또 50% 5대 5로 부담을 하고요. 그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뭐 거의 결정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네. 그 진입도로 계획하고 구체적인 건 도로공사랑 계속 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성 휴게소 하행선 쪽이면은 그 빠져나오는 데가 행정구역이 안성 아닙니까? 예, 안성이고요. 그는 거기에 저희가 이제 그 안성하고 예. 저희가 이제 비전공도간 도로도 안성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는 비전공도간 도로를 실시 계획을 마무리를 했고 안성에서는 지금 실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축으로 해서 연결을 하는 계획입니다. 이거 명칭도 좀 잘 신중하게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구역이 안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도하는 겁니까? 안성 쪽에서 주도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도를 하게 되고요. 예. 안성에서도 이쪽에 스마트 IC 설치를 도로정비 기본계획엔 담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상행까지 담고 있어서 그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잡혀 상해까지. 있습니다. 안성에서는 예, 그런데 안성에서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노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향후 장래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근 지자체하고 이런 뭐 사용하는 명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갈등이 많이 이제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갈등이 없이 원만하게
잘 좀 설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명칭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잘 접근을 좀 해서 좋은 명칭을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그 사업인 것 같습니다. 93페이지 도로건설 그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보면 이건 뭐 5년 주기로 계획을 좀 수립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대해서 네, 이 법정 계획으로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담는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그 우리 평택시의 그 도로망 확충 계획하고요, 도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지금 좀 서둘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제 6차 국도 5개년 계획이나 이제 제 4차 지방도 5개년 계획 건설 그 이제 상위 그 서울청이나 이제 경기도에서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 자료를 그 만들어 놓고 그쪽 용역이 시작이 되면은 그쪽에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저희가 한 1년 정도 먼저 서둘러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 계획 용역은 2025년부터 2030년도에 계획을 도로 계획을 지금 계획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5년도.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6교 유지 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승강기 보도 육교 같은 경우에 승강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곳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 평택시 관내 42개 육교 중에서 승강기가 있는 곳이 몇 개입니까? 승강기 있는 곳이 한 12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군데요. 여기 16군데로 되어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16군데가 맞는 것 16군데. 같아요. 이게 유지 보수비가 이게 해가 갈수록 육교가 이제 오래되고 하면 보수비나 뭐 교체 비용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전체적으로 뭐 보수비 또 뭐 교체비 이 지금 승강기 그 보수 사업에 어느 정도나 지금 1년에 연간 소요가 됩니까? 승강기 유지 보수비는 많이 들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안전 진단. 점검비, 전기 안전 점검비라든가 승강기 안전 점검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전기 요금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부분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도색이라든가 또 보안 사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개당 한 2천만 원 정도 내외 선인 것 같습니다. 이 지하차도 유지 보수 비도 꽤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하차도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평택 관내에?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 저기 세교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저기를 받으셨나요? 이제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인수인계는 아직 안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받으신 예, 거예요? 보안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보안 공사가 끝난 후에 인수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소위 얘기하는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서 이거를 인수를 받은 후에 이제 이 하자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이게 특히 이제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세계 지하차도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지하차도하고 교량에 약 한 35억에서 이제 40억 정도 1년에 이제 수리 비용, 유지 보수 비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유지 보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교량이나 뭐 이런 육교에 대한 안전 진단도 철저하게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형식 뭐 잘은 하시겠지만 어떤 진단 업체에서 뭐 형식적인 어떤 그런 뭐 진단이나 진단 결과 보고 뭐 이런 거에 너무 맹신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관리부서에서 같이 현장도 좀 점검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좀 잘 현장 중심 사업을 좀 잘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 현장 중심으로 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가 뭐 42억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도로 개선 타당성 용역비로 해서 한 2억 정도가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국도 38호선 예, 예. 이게 뭐죠? 어떤 예, 지금 저희 계획이요? 그 소사벌 레포트 타운에서 그 네. 비전 지하차도 간 예. 그 도로가 지금 이제 양방향 이제 4차로로 돼 있는데요. 예. 이제 소사벌 레포트 타운 앞 삼거리에서 기존 저 신대동 쪽에서 넘어오는 38국도 안중 쪽에서 넘어오는 38국도하고 저희 그 버스 터미널 쪽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가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로, 6차로가 만나서 이제 4차로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데 그 구간을 또 지나서 비전차도 지하차도 이후에는 또 6차로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거기가 동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금 보시면 뭐 햄버거 가게라든가 뭐 주유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하나씩 한 4개 정도 입지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어떤 개선을 저희가 할 수 있는가, 어떤 정비를 통해서 요거를 좀 정체가 계속 더 심해지는 그 구간인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한번 보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